이 아동 청소년에게 의존 습관이 형성이 되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아동 청소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도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심리 습관 또는 심리 습관의 문제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게 평생을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동 청소년 시기에 형성되어 있는 심리 습관이 됐던 심리 습관 문제가 성인이 이렇게 해서 성장이 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심리 습관 또는 심리 습관 문제를 갖고 성인이 되었을 때 형성되어 있는 이미 심리 습관이나 심리 습관 문제를 바꿔야 되겠다.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다 할 때는 아동 청소년 시기에 건강한 심리 습관을 형성할 때보다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바꾸는 거는 수천 배의 노력과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소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1년은 성인의 10년 이상과 거의 평생과 맞먹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시기에 건강한 심리 습관 형성하는 거는 1년이면 되지만 이거를 습관을 형성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습관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변화를 시키려고 하게 되면 10년 이상이 걸리는 이런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시기에 심리 습관을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심리 습관을 형성해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제일 대전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심리 습관이 형성되지 못하고 의존 습관이 형성되거나 또는 이 심리 습관의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한 상태로 성장을 하게 되면 과연 이 아동 청소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 번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주제에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의존 습관인데 그러면 의존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의존 습관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의존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습관을 바로 의존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존 습관이 형성된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건강한 심리 습관이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이 건강한 심리 습관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형성이 되질 않아요. 이미 의존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심리 습관의 문제로 악화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잘 따르고 왜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가 쫑긋하게 되고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라든가 이게 없어요. 왜? 의존되어 있는 습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하는 말을 아주 잘 듣는 착한 아이로, 착한 청소년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신이 하는 이 아동 청소년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자신감을 갖지 못해. 왜?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습관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장, 즉 자기의 어려운 점, 답답한 점, 자기의 의견 이런 걸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들이 하는 것에 그냥 따라가는 역할. 그러면서 자기가 답답하고 힘든 거는 참고 견디면서 따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의존 습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설마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아동 청소년이 의존 습관이 형성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대부분은 양육자의 양육자가 과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양육자가 강요를 하고 강압을 하고 통제를 하고 이런 것이 아동 청소년에게 의존 습관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선생님이 됐던 또는 다른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던 아동 청소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어른들이 있어요. 이 어른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 어른들이 뭐를 합니까? 너무 과도하게 보호를 한다든가 강압하고 억압을 하고 통제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거기에 순응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의존 습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뭘 하냐? 건강한 심리 습관을 만들어 가거든. 이때 시행착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나 아동 청소년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아동 청소년 스스로가 해결을 하고 원래대로 회복하는 과정, 이거를 시행착오라고 합니다. 시행착오, 즉 뭔가 했을 때 거기에서 착오가 발생이 됐고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회복이 됐구나. 이렇게 내 자신이 경험을, 제 아동 청소년이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건강한 심리 습관을 형성을 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심리 습관이 이렇게 형성돼야 될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부모님이 됐던 양육자가 됐던 보호자가 됐던 선생님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건강한 심리 습관 형성, 즉 시행착오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 습관을 형성할 권리를 뺏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타인, 즉 아동 청소년 입장에서는 타인이에요. 부모님이 됐던 양육자가 됐던 보호자가 됐던 선생님이 됐던 어른들이 됐던 친구들이 됐던 다 타인입니다. 이 타인이 아동 청소년의 시행착오를 다 네 문제야 라고 이렇게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타인에 의해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너는 그런 걸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들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동 청소년, 문제가 발생된 아동 청소년 거를 타인이 해결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 스스로 건강한 심리 습관을 형성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자기 자신을 나도 모르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심리 습관이 형성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은 타인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편해져요. 타인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타인들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습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존 습관이 형성되면 양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 인간관계가 됐던 감정이 됐던 생각이 됐던 모든 것에 의존하는 습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자가 아동 청소년을 방치를 했다라고 하게 될 때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또는 또 다른 어른들에 의해 가지고 의존 습관이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 습관이 만약에 아동 청소년들에게 형성이 되게 되면 심리 습관이 왜곡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 습관 자체, 건강한 심리 습관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없어요. 심리 습관이 없어요. 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말만 잘 들으면 되니까. 이렇게 심리 습관이 형성되지 않거나 또는 심리 습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일 때 심리 습관에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의존 습관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 의존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의존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리 습관에 문제가 발생되는 웃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심리 습관이 이렇게 의존 습관이 형성되면서 심리 습관이 왜곡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느냐? 제일 먼저 관계의 습관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누굴지는 몰라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양육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계 습관에 순응을 합니다. 이 순응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관계 습관이 형성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이 만나는 사람의 인간관계, 그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자기 자신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살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다른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돼요. 자기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가 없는 게 있으니까 계속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도록 자기 자신만의 관계 습관을 만들고자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없으니까 만들려고 드니까 그렇게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의 능력은 없고 계속 내는 뭔가를 만들고 싶고 없으니까 자꾸 만들고 싶고 평생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실패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실패되는 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평생 이 관계 습관이 왜곡이 되버니 이렇게 됩니다. 성인이 돼서. 자, 이렇게 관계 습관이 왜곡되면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게 매우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감정 습관도 왜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감정 습관에만 순응을 합니다. 내 감정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상대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감정 습관에만 순응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 습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파, 상대가 아프다, 상대한테 뭔가를 잡고 내가 아프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 습관이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살면서 상대의 감정에만 맞춥니다. 나를. 그러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감정에 맞추면서 살게 되고 평생 자기 자신한테 없는 이 감정 습관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 계속 평생을 노력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형성은 잘 안 되고 그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스트레스와 상처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또는 평생을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 습관이 왜곡이 되면 항상 이 감정이 안 좋은 상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거 왜 상대의 감정에 따라가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감정 습관이 왜곡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평생을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바로 생각 습관에 왜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하는 생각 습관에만 순응을 합니다. 내 생각 습관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 생각 습관에만 순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 습관이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상대의 생각과 의견에 맞추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그게 싫어요. 그러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 습관을 형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형성이 된 게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와 상처가 반복이 되게 되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판단하고 결정을 잘 못합니다. 왜? 타인이 결정해줘야 되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거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불확실해요. 불안하고 그래서 자꾸 상대에게 자꾸 뭔가를 물어보게 되고 이러면서 어떤 것이든 판단과 결정을 잘 하지 못하고 설령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했다. 잘못된 생각을 반복하거나 또는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각 습관이 왜곡되면 내 생각대로 못 삽니다. 타인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계속 힘들어지는 이런 원인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의존 습관이 형성이 되면 관계의 습관, 감정의 습관, 생각의 습관이 형성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이거를 어떻게든 회복을 하고 싶어가지고 평생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또는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소한 거에서도 심리 습관이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점, 문제점이 심각한데 그렇다면 이렇게 아동 청소년의 의존 습관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동 청소년에 관련돼 있는 심리 습관이 형성돼가는 과정,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1우선은 뭐냐? 아동 청소년에게 이미 의존 습관이 만들어져 있어, 즉 이미 형성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의존 습관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양육자가 있습니다. 이 양육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양육자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 즉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와 건강한 심리 습관을 형성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알아야 돼. 양육자가 알아야 돼, 이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심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적용을 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이때 양육자가 엄마일 경우에는 마더 테라피를 적용하면 될 거. 마더 테라피는 양육법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양육법이거든요. 이게 아빠의 양육법은 파더 테라피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했는데 방식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기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청소년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양육법이거든요. 양육법이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회복하는 방법. 이게 바로 청소년 아카데미 역할을 하는데 이런 방법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청소년일 때 혹시라도 의존 습관이 안 만들어지려고 심리 습관의 문제, 즉 심리장애나 중증 심리장애나 위중증 심리장애, 정신병증이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한마디로 양육자가 내팽개친 거야, 아이들을. 그러다 보니까 의존 습관을 만들기는 싫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했는데, 이게 심리 습관의 문제가 형성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 스스로, 이건 필요 없어요.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되면 자기 자신만이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회복이 안 되면 점점 악화됩니다.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미 심리습관 문제가 형성이 딱 되고 나면 어느 누구의 도움도 무조건 심리습관이 악화되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심리습관 문제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우리가 심리장애인 경우, 심리가 하나가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하면 되는 거, 즉 KIP 심리치료를 하면 되고 또 심리장애 2개 이상급이 이렇게 발생됐다? 그럼 마음치료와 같은 이렇게 심리치료든 마음치료든 자가치료법을 해야 됩니다. 자가치료법을 적용을 해서 왜?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가치료법으로 심리습관 문제를 치료해야만 됩니다. 자, 그러다 특히 아동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간에 이렇게 심리습관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안 되는 게 가장 좋지만 발생이 되고 나면 반드시 이 심리습관 문제를 치료를 할 때는 심리상담이라든가 주변의 조언이라든가 도움이라든가 이걸 받게 되면 심리습관 문제가 점점 악화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심리습관 문제를 치료할 때는 심리상담을 하지 않는 온전한 자가치료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심리습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최소한 양육법과 그 다음에 올바른 마음에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자체가 아이들을 건강한 심리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같이 양육법이 됐던 그 다음에 자가치료법이 됐던 이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아동 청소년은 자기 자신만의 건강한 심리 습관을 형성을 합니다. 즉 관계의 습관, 감정의 습관, 생각의 습관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존 습관을 예방 또는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스스로가. 마찬가지로 청소년 이와 함께 이렇게 나름대로 양육법이 됐던 자가치료법이 됐던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건강한 심리 습관을 형성을 스스로가 해갈 수 있도록 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힐링하는 능력도 힐링하는 습관이라든가 또 상처를 치료하는 습관도 형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즉 시행착오를 건강하게 극복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도 저절로 형성이 됩니다. 그만큼 양육법과 치료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자, 이렇게 양육법과 자가치료법을 적용을 했을 때 이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심리 습관이 형성이 되어서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의존 습관이 예방되거나 또는 제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양육법이 건강한 양육법입니다. 이런 양육법이 됐던 우리가 청소년 아카데미 같은 이런 역할, 그 다음에 이 자가치료법이 됐던 이것이 아동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를 적용할 거냐를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심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의존 습관의 위험성, 심리 습관 문제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심리 습관을 형성하면서 성장을 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